K배터리 빅3가 폐배터리의 수거 재활용과 관련한 룰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로 높아지는 글로벌 환경 규제에 적응하면서 2050년 최대 60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 폐배터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마중물을 마련한 셈인데요. 관련 종목 뉴스 알아보시죠.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초기 용량의 70에서 80으로 떨어지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이 제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로 10에서 15년 사이에 이런 성능 저하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중 LG 에너지솔루션은 폐배터리를 재사용해 만든 전기차용 ESS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사흘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빨간불 지켜가면서 0.3% 오르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의 보급이 최근 몇 년 전부터 급속도로 확대됐음을 고려해 2030년 무렵에는 폐배터리가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관련한 기술 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는 천안과 울산 사업장에서 이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서 자원을 추출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주가 3거래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8% 오른 73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전기차 폐배터리를 생산한 업체가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현대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운송용기 특허를 공동 출원하고 이 배터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MPC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4거래일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좀 보합으로 내려오면서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배터리 관련 종목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폐배터리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주 찾기의 시장은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좀 큰 시황으로 살펴본다면 폐배터리 시장, 특히 유럽의 RMA와 관련해서 어떤 세부 사항이 발표될지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큰 폭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게 많은 투자자분들의 시각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차장님? 이제 폐배터리 시장 자체가 네. 가야 되는 시장인 건 가야 되죠.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모두 다 아실 텐데 거기에서 가야 되는 시장이지만 늘 주가는 좋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촉발될 수 있는 모멘텀이 3일날 사실 EU에서 핵심 원자재법 관련돼서 세부안을 2월에서 3월 내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된 정책의 방향이 한 2가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광물 관련돼서 네. 일부 국가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서 이것을 조금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일정 부분 자체 조달하는 방식을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건데 이 전기차 배터리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될 때 이 폐배터리 관련돼서 수거 비율을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중요하죠. 했던 부분이 네. 있었어요. 이 현재 수거율 자체가 45%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2025년도에 65% 그리고 30년에 70%까지 이런 부분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욱더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폐배터리 시장이 더욱더 빠르게 개화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30년부터 배터리 생산 시 주재료의 일정 부분을 재활용 원료로 의무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모두가 다 돼. 있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 일정이 빠르게 당겨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2가지의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폐배터리 관련돼서 아무래도 조금 더 투자 심리가 많은 부분 좋아지게 되고요. 수급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어느 쪽으로 갈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폐배터리 쪽도 상당히 수급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에서도 보게 되면은 요 근래에 네. 사실 얼라이언스를 체결을 했다. 이런 내용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돼서 사실 합종 연행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확실히 이런 이슈가 나올 때는 관련된 대표 이제 종목들은 확실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규모가 아주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3조 원까지 확대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서 차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주셨는데 RMA와 관련해서 다음 달, 이번 달에 좀 세부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요, 뭐 폐배터리 재활용을 뭐 의무화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먼 이야기 아닌가? 지금 담기에는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담아야죠. 지금 담아야 됩니까, 대표님? 지금 담아요. 네.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정책적인 요소를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미국의 IRA가 3월, 그죠? 지금 현재 또 2월에서 3월에 유럽의 IRA라고 해서 CRMA라고 하죠. 핵심 원자재법이 시행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에 주목을 해야 되죠? 전기차, 배터리, 폐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왜 폐배터리냐라고 하면은 이 폐배터리 소재는 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미국의 이제 IRA가 진행이 되면은 이 대중국의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폐배터리 재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 우리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유럽연합의 배터리 여건이 2026년도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은 2025년까지 배터리 핵심 원자재인 뭐 코발트, 구리, 납, 니켈 이런 거에 대한 90%, 리튬의 35% 이상은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적인 요소를 좀 보게 된다면은 지금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담아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데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 지금 몇 종목들이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의 폐배터리 종목은요. 세비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폐배터리 하면 세비캠을 떠오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을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 지금 들어볼게요. 대표적인 종목을 일단은 그죠, 해야 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장을 일단 가야 된다. 네. 물론 정말 대장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정말 대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일 하이텍 대비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낮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욱더 폐배터리 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배타계수가 더욱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탄력도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세비캠이 조금 더 수익률적인 측면이 나을 수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성일 하이텍 대비 아직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많이 멀어요. 이미 이제 성일 하이텍 같은 게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은 조금 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비캠을 가지고 나온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이제 이 LG화학하고 고려아연하고 이제 합작사를 만들었던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야 이제 MOU를 맺게 되면서 사실상 이러한 이제 순환 체계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간 사실 이러한 이제 전구체 복합 납품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관련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계약을 맺어둔 부분이 있어서 10년 동안 네. 일단 LG화학과 고려아연과 함께 갈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2022년도를 보게 되면은 전구체 복합에 관련돼서 생산 능력이 연간 1만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4년도까지 이 3공장을 증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캐파가 연간 3만 톤까지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실적에 대한 성장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도에는 성장의 폭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2024년도부터는 사실 성장의 폭 자체가 10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에 보다도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세비캠이 더욱더 상승폭 자체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비캠이 성일 하이텍비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가지고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전구체와 관련해서 10년 동안 LG화학과 고려아연과 같이 갈 수 있다.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표님의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하이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세비캠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잘 가고 있다라고 차장님이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두 분 오늘 계속해서 겹치듯 안 겹치듯 종목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성일 하이텍 들어볼게요.
차장님이 자꾸 그 최고의 선호주는 아니지만 성일아이텍 대비해서 세비킴이 좋다. 네. 저도 세비킴 좋아합니다. 한데 여러 차례 언급하셨으니까 제가 성일아이텍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일아이텍은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뭐 코발트라든가 리튬 등의 핵심 물질을 추출해서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그 최고의 선호주를 이제 성일 하이텍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세비캠도 좋고 기타 다른 종목들도 주가 더 잘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래도 시장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이 성일 하이텍에 대한 관심도를 더 높이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세일 메이커들의 공격적인 증서 이런 성장성이 담보된 상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이 본격화되는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고성장 국면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 3공장까지 1단계 증설 효과가 실적에 본격되는 반영이 되는 2024년 내년부터죠. 큰 폭의 외형 성장이 있을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산화 리튬 관련해서 시장에서 다시 또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수산화 리튬은 뭐 하이드로 센터 상공장 대량 생산에 적용될 예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산화 리튬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금량이랑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 많이 꼬였기 때문에 좀 가는 게 힘들 것 같고요. 뭐 에코프로라든가 뭐 대본 마그네틱 이런 것들은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수산화 리튬과 관련해서도 한번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성일하이텍 아주 뭐 성장성이 있는 좋은 팩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성일 하이텍과 세비캠이 나오자마자 댓글창에서는 나는 어떤 종목을 더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전략을 세우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분의 말씀 조언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